안녕하세요. 도루미아니온 심현영 원장입니다. 저는 부인과 질환 중에서 자궁근종을 중심으로 체질 치료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궁근종 자체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40에서 50% 거의 절반 정도죠. 그래서 유병률을 보이는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거의 증상이 없으면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런 이제 유병률은 보통 이제 해부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리서치들이 있고요. 평활근 내에서 신생세포에서 기원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전 자궁 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 45% 정도가 이제 자궁근종에 의한 수술이고요.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주된 그 요인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빠른 월경, 출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호르몬 투여, 과체중과 같이 이제 고에스트로겐 상태가 오래 유지될 경우 리스크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굵은 고기를 많이 먹거나 난관 결찰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복적인 골반 간염이 있는 경우에 이제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궁근종의 분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점막하 근종, 근층내 근종, 장막하 근종, 그리고 전체 다 보이는 전층 근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상 증상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임상 증상은 뭐니 해도 출혈입니다. 그래서 출혈이 이제 반복적으로 월경량이 많아지고 월경 이외의 기간에도 부정 자궁 출혈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빈혈 증상들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로 보통 이제 자궁근종을 치료할 목적을 갖게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압박 증상들로 인하여 통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통, 배뇨통, 이제 일반적인 골반 통통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제 치료를 결심하게 되고요. 또 이제 가임기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쨌건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블러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착상을 하는 조직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고 위치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임과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 여성들은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도 근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 얘기하는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병원에서 인공 생식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한약 먹으면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이 근종이 임신 같은 경우에 초반 1, 3분기에서만 보통 25에서 30% 정도만 실제로 늘어나고요. 늘어나는 부피도 25% 이상 막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1cm 근종이 임신했다고 막 5, 6cm로 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들은 저희가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근종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과 비수술적 요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엔세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통 때문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이제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GnRH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호르몬 수치를 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GnRH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1983년 이후 이제 자궁근종을 치료를 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으면 펩티다이드에 의해서 다 소화가 돼버리니까 비경구적 투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내 투여하거나 이제 IM이나 IP 사용하게 되고요. 이 GnRH 아고니스트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다운시키냐면은,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아고니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FSH와 LH가 초기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에스트라디올도 4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용체들이 탈감작 상태가 되죠. 자극이 와도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저에스트로겐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안에 이제 많이 뭐 시스트 상태도 있고 석회화되어 있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GnRH 아고니스트 요법은 석회화 조직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어쨌건 호르몬 자체를 다운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긴 시간은 치료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는데요. 치료를 하게 되면 근종과 용적이 35에서 61%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GnRH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12주
주사 때의 그 GnRH 아고니스트 수치가 에스트라디올하고 자궁 용적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호르몬을 억지로 다운을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치료 중단 후 이제 4주에서 10주 정도의 월경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갑자기 종양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 이 GnRH 아고니스트를 쓰고 있는 가임기 여성들을 제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종양이 준다는 것만 알지 이게 당연히 다시 늘어난다는 거에 대한 고지들은 거의 대부분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부인과 교과서에서 보면 GnRH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여성에게 단독요법으로 적절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요법을 쓰게 되면은 자연스레 폐경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 요법으로만 실행할 걸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빠르게 재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여성 호르몬 자체가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 질환 증후군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골밀도도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골밀도 감소 같은 경우는 치료 후에도 이게 거의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안면음주, 핫플러시 올라오고 질출혈, 질건조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또 GnRH 아고니스트 쓰고 이 부작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에드백 요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GnRH 아고니스트로 이제 다운시킨 다음에 이제 타목시펜이나 티볼론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에스트로겐을 다시 넣어주는 개념입니다. 기타 요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GnRH 안타고니스트를 직접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로 2주에서 4주 사이에 자궁이 축소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보노르게스트레 자궁내 장치는 요건 이제 우리가 노레보 응급피임약으로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IUS로 장착을 하는데 이거 이제 근종을 줄이는 목표가 아니라 이제 출혈 방지를 하는 거를 목표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임신 준비하는 여성들은 쓸 수 없겠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 이제 타목시펜이나 랄록시펜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타목시펜이나 랄록시펜을 사용을 한 종양들은 동물 실험에서 이후 이 약을 끊어도 증식력이 좀 감소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 물질 이 RU486 그 다음에 우리가 엘라원이라고 부르는 율프리스탈 아세테이트 요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사오피임약 유산약들이에요. 프로게스테론들을 확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에스트로겐을 다운시키는 치료법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이게 에스트로겐이 막 다운을 하게 되면 우리 몸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억지로 눌러놓으면 증식해버리잖아요. 그런 분비샘들이. 그래서 자궁 내막들이 거의 다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치료는 권해지질 않아요. 우선 이제 외과적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이 계속 질출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많이 심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경성 근종들이나 점막하 근종들이 이제 질 밖으로 탈출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압박이 너무 심해서 신부전이 유발되는 경우, 그 다음에 불임인데 자궁 근종 위에 전혀 다른 원인들이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자궁이 너무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를 하거나 이제 자궁각 모양 자체가 변하고 해서 반복적으로 유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외과적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종을 이제 오픈을 해서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 자궁 절제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당연히 환자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은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이 뒤쪽 수술들입니다. 그래서 자궁 동맥을 이제 색전하는 경우, 대퇴 동맥으로 이제 색전 물질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많이 하는 게 이게 근종 용해술인데 레이저로 이제 괴사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이저 아시겠지만 이제 레이저를 그 위치를 쏜다는 게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되겠죠. 제가 최근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건 하이프 요법이거든요. 하이프만 검색해 보셔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근종 용해수라고 비슷한데 초음파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이제 열을 발생을 해서 응고를 유발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착 가능성은 상당히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술 후 임신에 대한 영향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하고 시험적 치료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이들 하세요. 가임기 여성들이. 실제로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건 이제 사상의학 치료를 이제 우리가 같이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EBM에 근거를 해서 좀 발표를 하고 싶어서 논문을 좀 서칭을 했는데요. 이게 자궁 근종 논문들은 또 없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사상 체질은 사실 이제 중국 논문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국내 논문들 위주로만 있기 때문에 논문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나는 이제 경희보건한의원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제 자궁 근종 환자들을 258명을 후향적으로 체질을 본 거예요. 체질을 보는 거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QSCC로 이제 체질을 봤고요. 그걸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음파상에서 이제 그 근종 크기, 그 다음에 연령, 결혼 여부, 초경 시기, 그 다음에 출산율, 유산력, BMI를 이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체질별로 뭐 연령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요. 좀 의미 있었던 거는 태음인의 경우에는 BMI 수치가 좀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을 줄이면 많이 줄어들거든요. 치료 효과도 많이 좋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BMI는 태음인에서 좀 높았다고 나오고요. 근종의 크기가 체질별로 유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후향적으로 체질을 봤을 때 재밌는 건 소양인의 같은 경우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근종 유무를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소양인의 경우에는 50% 정도 이제 근종이 있었다고 보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이 논문에서는 소양인의 경우 자궁 근종의 리스크가 좀 높다는 데이터는 보여줄 수 있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어쨌건 이 후향적 체질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요 한의원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체질 처방을 썼는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랑 BMI로 딱 두 개로 이제 지표를 나눴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는 쉽지만 이제 체질 판단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좀 힘들죠. 아까 송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 처방은 약을 써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에스트로겐 자체가 소양인에게 굉장히 민감도가 있다고 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유병률이 높다는 거는 충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케이스 논문인데요. 이제 자궁 근종하고 난소 난종이 있는 소양인 환자가 실제로 이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하면, 그러니까 그 내원을 하면서 치료를 한 예인데요. 이제 자궁 근종이 4.4, 1.9, 그 다음에 난소 난종이 7.7, 5.0 산부인과 진단을 받고 이제 월경 직전에 입원을 해서 처음 진료를 시작한 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용모 사기와 체형 기상 다 확인해서 소양인 판정을 했고요. 이제 뭐 침하고 뜸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생리 때는 입원했었던 상황인데 이제 약 치료 들어가면서 생리 예정 이틀 전부터 약 치료를 해서 실제로 생리를 시작했을 때는 통증이 50% 정도 감소를 하고 이후 퇴원했을 때 2차 생리에는 이제 소복통이 20% 정도로 감소를 하고 3차 월경 이후로는 소복통 거의 없고 2차 이제 생리 때부터는 생리량도 정상 범주로 들어온 케이스고요. 이제 한 달 조금 남짓 지나서 산부인과 초음파 시 자궁 근종과 난소 난종이 유의하게 감소한 케이스입니다. 처방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독할지향탄 가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숙취향, 생지향, 산수유, 백복용, 텍사, 목타피, 현삼, 강활, 독하, 현계, 방풍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부인과 질환에서 자궁 근종에 있어서 우리가 한의학적 치료가 어떤 강점이 있는가 사실은 고가 진료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몬제 사용에 의한 부작용이 적다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히 여성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를 보면 실제로 그 호르몬을 중단을 하거나 아까 뭐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호르몬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 기관 자체들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났을 때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없고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향을 해준다면 치료 효과도 많이 유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비수술적 치료고 유착이나 이런 자궁 내막증에 내막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가임기 여성들, 한의원의 자궁 근종을 치료하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젊은 가임기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분들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치료라는 걸 좀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제가 이제 부인과 쪽은 결혼 전에도 많이 좀 봤던 질환이고 이제 저도 출산을 겪고 하니까 이제 더 많이 환자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질환인데요. 저희가 이제 또 여자 원장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원장님들보다 환자분들이 쉽게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를 하다 보면 또 많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